미국은 하루빨리 한국의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없는 한 캐나다 등으로 투자키로 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책을 바꿀 수는 없다. 미국, 절대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라라. 동맹도 뭐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도 나 자신부터 챙기자. 한국 기업들 국익을 우선시하고 아무도 믿지 말라.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쪽으로 행하라. 그래서 그렇게 친한 파라던 러먼드가 대만의 한국 투자 계획을 미국으로 빼돌린 건지 미국은 이미 신용을 잃었다. 세상엔 믿을 놈들이 없어. 이게 팩트야.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한국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주지 않는 한국 차별 정책을 만든 미국의 사실상 권력 서열 2위이자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제닛 옐런이 해임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 대기업들이 단체로 분 미국에서 투자를 철회하고 캐나다 등 미국 주변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이 초비상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내 가장 많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일자리도 일본, 캐나다, 중국, 독일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무려 35,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미국 현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1차, 3차 벤더들까지 고려하면 파급력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미국인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 대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순간 미국은 심각한 고용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최근 캐나다에서 한국에 막대한 특혜를 제시하며 미국 대신 투자 유치를 하려 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교체될 수 있다고 미국 현지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관리들이 옐런 장관의 이임 가능성에 조용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의 교체는 조 바이든 대통령 경제팀의 광범위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옐런과 바이든이 그동안 몇몇 정책에서 큰 이견을 보여왔고 그중에는 한국에 대한 차별 정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준 한국. 그런데도 한국산 제품에는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정책을 만든 것은 제닛 옐런이라는 것인데 사실 당시에도 조금 이상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가 미국에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손을 꼭 붙잡으며 절대로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이랬던 그가 갑자기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한국산 현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법안에 서명한 것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법안을 총괄하여 만든 것은 바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이었고 바이든과 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당연히 미국에 가장 큰 투자를 해준 한국에 보답함으로써 자신은 미국 내 막대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타이틀을 얻게 되어 11월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게 되고 한국은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당한 특혜를 얻어 큰 이익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닛 옐런의 관심사는 바이든의 지지율이나 한국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만든 것인데요. 복수의 미국 정치 전문가들에 의하면 옐런은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냈던 인물로 바이든이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까지 옐런에 100% 전적으로 의존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차별 정책과 관련해서도 바이든은 옐런과 큰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경제 전문가인 옐런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옐런 장관의 한국 차별 정책은 결국 독이 되어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현대차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과 특혜를 약속하면서 앞으로 현대차의 투자가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 집중될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과 LG마저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 막대한 투자 발표를 하면서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결과에 대한 모든 화살은 바이든이 아닌 제닛 옐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차별 법안을 만든 이가 바이든이 아닌 제닛 옐런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셈인데요. AP통신에 따르면 라피엘 원고 상원 의원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에는 융통성을 발휘하라라는 매우 공격적인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점은 라파엘 원고 상원 의원은 제닛 옐런 그리고 바이든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외교를 완전히 망쳐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같은 편인 민주당 의원들마저 강한 비판을 시작하면서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언론 WSJ도 이 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WSJ는 한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법에 크게 실망했다며 한국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바이든이 한국에서 절대 현대차를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큰 실망을 안기며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복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바이든이 제닛 옐런을 해임하고 지나 레이먼도 상무장관 또는 레이얼 블레이저들 연방준비제도 연준 부의장 중 한 명을 새로운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인 레이먼도 상무장관은 한국을 매우 사랑하는 친한파로 유명한데요. 레이먼도 상무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제 동맹국이자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반도체 협력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원전 제3국 진출 협력 등에 있어 가장 크게 기여할 국가라 칭했습니다. 지나 레이먼 도가 새로운 미국 재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정책은 전면 수정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특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정책은 당장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WSJ도 미국의 한국 차별 정책은 한미 간 신뢰를 크게 흔들었으며 한국이 충분히 분노할 만하며 한국의 분노는 당연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표 언론조차 옐런이 만든 한국 차별 정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옐런이 해임될 위기에 놓인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대통령 자리라 불리는 미국 연준 의장 출신이라 미국 경제를 잘 살려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 우위라며 조만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계속해서 외치던 제닛 옐런. 그런데 최근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현상들이 나타나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큰 충격을 줄 몰랐다. 우리 경제는 매우 이례적인 타격을 받았고 회복의 길은 다소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미 물가 오름세를 선제 예측했던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40년 만에 79,238 산물가가 최고로 치솟고 있다라며 현재 미국의 경제가 안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에 처했던 상황 같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미국이 한국에 동등한 조건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캐나다 등 주변국들이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특혜를 뛰어넘는 막대한 보조금을 제시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번과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자들에게 각인되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제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 한국 차별 정책을 만든 제닛 옐런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바이든이 이렇게 주변 인물들에 의해 쉽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바이든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현지 시각 백악관 행사에서 최근 사망한 연방 하원 의원을 호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져 백악관 대변인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아의영양보건 관련 회의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거론하면서 마이크 브라운 상원 의원, 코리 부커 상원 의원,
제키 왈러스키 하원 의원 등을 비롯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왈러스키 하원 의원의 이름을 거듭 부르며 청중을 향해 제키, 여기 있나요? 제키 어디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론한 왈러스키 의원은 지난달 초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 바이든이 직접 애도 성명을 발표하며 조기 개양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진행된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는 대통령이 오늘 기아 관련 행사에서 지난달 사망한 의원을 찾으면서 돌아보는 것처럼 보이던데 대통령은 그녀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면서 그 이유를 물었고 백악관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진땀을 뺐습니다.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바이든이 앞으로 제2, 제3의 옐런에게 휘둘려 또 한 번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의 뒤통수를 치게 되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한국 대기업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고 미국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역슬래시 한미 통화 스와프도 진짜 동맹이면 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두고 보릴. 말만 동맹인지 미국의 행보를 지켜본다. 한 번 배신은 또 한 번 배신할 수 있어요. 투자철에 번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도 많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면 됩니다. 처음에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도. 한국 기업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차피 IRA 법안은 이미 통과됐다.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도 지급 안 되고 중국 기업과 관련된 부품이 들어간 물품들은 미국에서 팔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 그 여자 하나 경질한다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님. 최대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그 사이에 유럽과 호주, 캐나다에 분산 투자해서 이윤을 챙겨야 한다.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지. 야근도 안 하겠지. 미국은 공장을 짓고 투자하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